너무 감사하게 여기서 제가 느끼는 아메이를 리더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한번 제가 느끼는 아메이를 리더님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1살입니다. 94년생, 개띠고, 근데 사실 아메이에서는 굉장히 젊고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요즘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 딱 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내가 30이네? 이런 고민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해 바뀌고 나면 제가 33살이 되고 한국 나이로 33살이 되다 보니 40살이 뭔가 그려지게 되는, 그리고 50까지 그려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책임감을 갖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열심히 사업도 진행하면서 자아성찰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QMLR들을 성취를 했었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분을 만나거나 아버님, 어머님 만나면 모두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이구 고생 한번 안 해본 것 같네. 근데 제가 진짜 고생 한번 안 해봐가지고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는, 그리고 악수를 하고 나면 항상 제 손을 이렇게 만지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부드러워 손이. 저는 부드러운 이유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악을 해가지고 항상 노래만 하고 자랐다 보니까 진짜 좀 편하게 이 수능 문화와 학원 문화가 굉장히 치열한 대한민국 안에서 저는 부모님께서 음악을 시켜주신 그 덕분에 굉장히 좀 행복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삶을 살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에 성악으로 들어가자마자 현실 점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었고 제가 5학년 때부터 아메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게 방문 너머로 홈미팅을 한 15년째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언제가 수입이 끊긴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와닿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내가 원하는 과로 성악과로 들어가서 노래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건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러 들어왔는데 클래식을 좋아해서 온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클래식이 너무 좋았는데 거의 다 뮤지컬 하려고 성악하러 온 사람, 아니면 실용음악은 경쟁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수 하려다가 실용음악이 안 돼서 성악가로 돌려서 온 사람, 유일하게 성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었고, 두 번째 현실 점검은 그렇게 클래식을 나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성대가 제가 제일 안 좋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큰일 났다. 그 방문 너머로 제가 항상 들었었던 건 언젠간 소득이 끊길 수 있다라는데 전 소득을 시작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대학교 가면서 제가 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을 그냥 관두기에는 너무 아쉬웠었고, 그래서 4년 내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 뭐 유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예술 경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저는 성악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멋있게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성악을 하게 됐을 때 많은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영아, 혹시 너 라면만 먹고 살아도 성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니? 근데 저는 단호하게 노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겨도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라면, 짜장면, 짬뽕을 못 먹어요. 너무 놀랍죠. 다 이제 저 처음 만나시면 꽃배기 시켜주시려고 하고 하시는데 제가 라면, 짜장면, 짬뽕을 못 먹어요. 뭔가 느끼해서 안 받아요. 감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라면만 먹고는 내가 못 살겠다, 이 생각이 항상 들었었고, 그치만 저는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이 엄청 재벌처럼 완전 부자는 아니셨지만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셨을 때 항상 그걸 시켜주시는 부모님이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내가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면 내 자녀들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 도구가 성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과감하게 음악을 포기하기에는 미련이 조금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미리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메이를 만나서
음악과 그다음 멋진 아빠, 멋진 남편, 멋진 남자가 되는 그 최종적인 그림을 저는 당당하게 지금 꿈꾸고 있고요. 리더님들께서 어떤 꿈을 꾸시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만약에 아메이가 될 수 있는 그 1%의 희망이라도 만약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들이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첫 번째 숫자 보시면 250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2500은 뭐냐면 다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6월 달이었나요? 크루즈 갔을 때 2,500만 원, 1인당 2,5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루즈 지중해 한복판에서 아메이에서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거기서 노래를 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물론 그 바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게 3등으로 에이클릭스원이 또 30만 원을 제가 받게 됐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 2만은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김태조 스폰서님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십니다. 차영아, 애국가 4절까지 부를 줄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부르려면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번도 4절까지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메이 하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인천의 남동체육관이라는 곳에서 2만 명이 ABO가 있는 곳에서 제가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뒤에 다 FC 멤버들이 계셨던, 그리고 저는 애국가 부르고 뒤도 안 보고 바로 나오는 아메이를 아무것도 몰랐던 대학생이었지만 저한테 가장 큰 스펙으로 갖고 있는 건 제 동기들 중에 2만 명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국가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2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라는 그 스펙을 제가 아메이에서 얻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이 밑에 숫자는 뭔지 아십니까? 10조입니다. 10조. 연매출 10조 회장님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 3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디보스 회장님과 그다음 베넨델 회장님이 같이 저희 내한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 한국아메이에서 그 7명 가장 열정적인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ABO 7명을 뽑아가지고 회장님들과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 박승련 리더님이랑 저랑 시너스트에서 같이 선정이 돼가지고 회장님 앞에서 저희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었고, 저희가 뭐 이렇게 노래를 아무 때나 부르려고 노래를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그 노래를 한번 불렀었거든요. 근데 베렌데 회장님께서 내가 결혼 축가 때 누군가 불러줬던 게 오버 더 레인보우였다. 그러면서 제 노래를 듣자마자 두 분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10조 연매출 갖고 있는 회장님이, 근데 그날 제가 진짜 노래를 못 불렀거든요. 제가 극 F라 회장님들의 눈망울만 봐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끝나자마자 회장님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시는. 그래서 저랑 같이 노래한 친구들 중에 전 감히 말하자면 위에 아래 10학번,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위아래 20학번 통틀어서 연매출 10조인 회장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487만 원은 제가 파운더스 PT 되자마자 그 당시 코로나로 너무너무 심한 저희 공연계가 너무 힘든 시기였었는데 제가 받은 일시불 보너스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았어요. 근데 88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모든 티켓 값을 제가 모아서 전액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기부 콘서트를 했었는데 사실 880만 원을 들어서 487만 원을 기부를 한 건 어떻게 보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뜻이 좋았었던 건 제 동기들이 그때 아무도 무대가 없었다는 거. 아무도 연주를 하고 있지 못했을 때 제가 같이 나랑 연주 한번 하자. 그날도 저가 울컥해가지고 노래를 굉장히 못 불렀지만 왜 관객들이 우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고 울어주시는 우리 ABO 소비자들과 파트너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막연하게 돈 걱정 없이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그 철없는 꿈을 가지고 아메이를 시작했었는데 아메이 안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은 제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더라도 아메이라는 도구가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뭐 저희는 모든 가족이 아메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형, 어머니, 아버지, 저 빼고 형이랑 엄마, 아빠가 모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도 저의 그 음악 얘기를 하면 모두가 눈이 막 풀려요. 막 이상한 데 쳐다보고 하다가 갑자기 아메 얘기 나오면 셋이 딱 뭉쳐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있었다 보니 여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아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폰서님 따라서 미팅장을 한 번씩 알아가게 되고 어차피 아이들이랑 술 마실 시간에 조금 시간 아껴서 공부하려고 와본 이 자리에서 어떤 강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똥찌개를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뭐 똥찌개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저희 할아버지 댁이 수세식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힘들었던 기억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이 똥찌개를 지금 서울에서부터 강서에서부터 부산까지 들고 걸어가라고 한다면 걸어갈 사람 있느냐? 아마 이 더운 날씨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걸어가서 부산까지 2달 안에 똥찌개를 들고 가면 내가 10억을 줄게. 그러면 저는 이들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보상이 첫 번째로 좀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억을 준다라고 한 사람이 지나가던 노숙자가 어이 청년 10억을 줄게 하는 거랑 우리가 카페에서 열심히 대모를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회장님이 청년 어떻게 그렇게 멋진 눈빛으로 세제를 비비고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알아야 될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부터 똥찌개를 지고 부산까지 2달 안에 내려가면 내가 삼성에 지분을 얼만큼 주겠네. 그러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전 내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으로 나 오늘부터 아메이 해야지. 나 오늘부터 치약 사람들한테 전달해야지. 그 생각이 아니었고 정말 만약에 아메이라는 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나씩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에 가장 전 메리트가 느꼈었던 건 이 다이아몬드라는 핀이었었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정도의 자산 소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평생 할 수 있겠다. 좋아하는 노래 평생 하면서 나중에 지금은 여자친구도 없지만 나중에 나올 내 아기들한테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건 제품력이었어요. 어떤 제품들일까? 많이들 보셨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였나? 저희 동영 리더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식에 저랑 배수천 스폰서님, 김태 스폰서님 같이 졸업식을 갔다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에이다도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공장 보고 막 그런 투어를 제가 하고 왔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철없는 그냥 중학생이었다 보니까 제일 재미없는 게 공장 견학이었어요. 형 대학교 가는 것도 재밌었고 형이랑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 공장이 너무 재미없어서 버스에서 졸고 막 보지 않았었던 그 기억이 있지만 지금 돌이키면 진짜 가서 막 눈 반짝반짝 하면서 사진 다 찍어 올 텐데 그 공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 굴뚝이 없는 공장이라는 거,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그 모토가 저는 굉장히 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도 사실 뭐 MZ 끝자락이긴 한데 MZ라고 친다면 MZ 젊은 리더들, 젊은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가 많이 접하는 영화들 중에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 지구가 너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영화를 보고 쇼크를 첫 번째로 봤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혹시 투모로우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투모로우라는 갑자기 빙하가 확 오면서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빙하기가 오면서. 그 영화에 있는 내용도 그 당시에는 무서운 걸로 끝났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충분히 지구가 아파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부터 지구를 세이브해야 된다. 같이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환경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다 보니 여러 가지 구글에서 서칭을 하다가 굉장히 좋은 글이 칼럼이 있어가지고 제가 리더님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칼럼의 왼쪽에 있는 원문을 제가 다 번역을 해서 지금 소비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길 수 있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혼자 감동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글로벌 기업 아메이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친환경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메이는 친환경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메이가 앞으로 나아갈 8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탄소 발자국 감소, 두 번째 천연자원 보존, 지속 가능한 제품 디자인 촉진,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강조,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 관계자 참여, 지속적인 개선. 1번부터 7번까지는 아메이가 앞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포커스 두고 있는 방향성이고요. 이 8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롤모델 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메이는 다른 회사의 롤모델이 되어 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더 푸르고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보통 ESG 경영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이루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감히 지금 우리가 이행하고 있다라고 이미 몇 년째 몇십 년째 우리는 처음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걸 넘어서 다른 회사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자처하는 회사는 저는 아메이 말고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씩 제가 리더님들께 공유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재생에너지 통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아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드리자면 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GPT가 우리가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알려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려주면 이거 근거하는 링크 알려줘, 출처 알려줘, 기사 알려줘서 다 물어봐가지고 알려주다 보니 이런 자료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게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을 아메이에서 지금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메이의 인도에 있는 아메이 공장이에요. 인도에 있는 아메이 공장인데 이미 인도에는 대형 옥상 태양광 발전과 제로워터 배출 설비를 물을 최대한 아끼기 위한 특히 인도는 물 부족 국가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다 보니까 물을 아끼면서 그 사회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사회적 환원을 할 수 있는 태양광으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메이 본사 에이다에 있는 공장도 풍력 발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아메이 본사 그 큰 공장이 풍력 발전으로 어느 정도 돌리고 있냐면 85% 이상을 대체 에너지로 지금 돌리고 있을 정도로 아메이는 친환경 에너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랑 운영 전반에 에너지를 세이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공장에 있는 방 하나하나에 있는 LED 조명들 있죠. 이 LED 조명 등에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부 다 타이머를 설정을 해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게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아메이에서 모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걸 리더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번째, 친환경 포장. 재활용 및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관행은 아메이의 환경적 책임에 대한 의지와 지구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고요. 이걸 따라서 제가 또 출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몰랐습니다. 저희 글로벌 아메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포장재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지금 21% 줄었고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13만 930km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포장은 대부분의 정보가 상자 내부에 인쇄되어 있는 삽입물을 없앰으로써 23,925kg의 종이까지 절약을 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쩌면 이게 맞는 표현일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좀 변태 같다. 이 회사 자체가 저렇게까지 모든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ABO들과 소비자들이 환경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아메이는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시설과 사무실의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활용 파트너 및 폐기물 관리 회사까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인도 공장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 절약 부분에 있어서 인도 공장이 지금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인도 현지에 있는 뉴스 기사를 제가 찾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 뉴스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쭉쭉쭉쭉 아메이가 환경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마지막에 아메이 인디아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타밀나다주 딘디굴 지역에 위치한 생산 공장 주변에서 물 절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수 수위를 높이는 이 프로젝트는 농업 및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물 절약 프로젝트를 통해서 7개 마을의 지하수 수위가 개선되고 농부를 포함한 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ESG 하는 척, 환경을 같이 보호하는 척, 그냥 소비자들에게 척만 하는 회사라면 저는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숨기려고 해서 좀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쭉쭉 하면서 콘클루전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메이의 친환경 활동은 유엔과 아메이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와 일치합니다. 아메이는 환경관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아메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건강한 지구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칼럼이었지만 이 칼럼을 참 공교롭게 제가 다른 스피치를 준비하다가 새벽 3시 반에 봐버렸어요. 감성이 아주 뜨거울 때. 그래서 제가 눈물이 또르르 한 방울 나오더라고요. 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길래 나는 정말 이 큰 회사를, 이 큰 가치를 사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다이아몬드도 너무 대단한 가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어쩌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훨씬 더 큰 그림일 수 있겠다. 이걸 알다 보니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다시 한번 전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고 싶어하는 이 건강 수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요즘 이 시기에 마이크로바이옴 3+1 저희 3주년 프로모션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고 그 기술력과 같이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보조식품 회사가 뉴트리라이트라면 이 역사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제도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세척력은 어마어마하면서 제대로 탄소를 배출시키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세제. 다들 긴장되시죠? 우리 아키텍트 2일날 전 벌써 쫄깃쫄깃한 것 같습니다. 주문은 많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프로모션을 성공해야 될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시잖아요. 한 번만 해도 진짜 대박인 거. 우리가 지금 피트니스에 집중이 돼서 이 턱선이랑 살아나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그냥 비타민C 모드랑 그냥 이 앰플 넣는 모드도 리더님 써보시면 진짜 대박이에요.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이 최고의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퀸도 저는 완전 진짜 똥손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시켜 먹고 아니면 밖에서 사 먹는 거 좋아했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소비자분들을 만나고 어머니들 만나다 보니 어머니 이건 7중이고 뭐 스테인레스고 수소실 매스에서 들어가는 거고 막 설명하니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요리나 해봤냐? 근데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공기랑 차단이 돼서 오븐 역할을 해서 빵이 구워져요. 빵 구워봤냐? 빵을 안 구워봤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 하다 보니 저 못하는 거 없습니다 요즘. 전복 솥밥 하지 뭐 해가지고 막 소비자들 불러가지고 킨 요리하고 처음에는 남자여서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만 노력하니까 오히려 남자여서 유리하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어머니 빵 구워가지고 빵 구울 때 이거 반죽 비비다가 손이 부어서 이렇게 큰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오히려 남자인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사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요술냄비 퀸이 진짜 다 해주고 있고 저희 물, 공기 너무 좋은 거 아시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발 마사지기, 엘사백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전동 칫솔 아시죠? 유일한 리스크가 있다면 혀로 이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이 뽀독뽀독함 이거 안 써보신 분은 모릅니다. 이 안에까지 징하고 이때 그 쾌감을 혹시 안 쓰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성능은 당연히 좋은 거고 이 성능을 챙기면서 아까 보여줬던 가치들을 같이 안고 가는 회사가 있다 보니 그 제조하는 회사가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고 그 가치를 회사 자체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언제든지 써보고 환불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외모가 어떻게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겁이 정말 많아요. 겁도 많고 좀 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 아빠, 형, 형수님,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아메이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밖에 제품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러 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모르는 가게 딱 들어가서 옷가게 같은 데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보잖아요. 사장님이 혼자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혼자 계셨는데 들어가니까 옷 뒤에 누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엄마 이러면서 전화 받는 척하면서 나온다든지 그런 겁이 굉장히 많았었던 청년이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맞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리더님들 나중에 집에 가실 때 네이버에 비타민C 한번 쳐보세요. 8만 개, 9만 개, 10만 개가 뜰 거거든요. 그 10만 개 안에 있는 비타민C 중에서 절반이나 먹었는데 너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궁금증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길래 어떤 과정을 가지고 만들길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알다 보니 남들한테 전달하기 굉장히 겁 많았던 그 청년이 선생님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환불하세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드시고 나시면 환불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한다고 느꼈냐면 창영아 언제든지 더블X로 예를 들어볼게요. 언제든지 91,000원에 우리 더블X보다 좋은 퀄리티의 좋은 기술력으로 좋은 원료로 좋은 아웃풋을 나타낼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더블X 환불하고 그거 먹어. 그만큼 우리가 자신이 있다. 심지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청정기랑 정수기는 30일인 거 아시죠? 30일 안에 환불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정수기를 처음 한번 환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소비자가 29일을 저녁 시간에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랐습니다. 환불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9일날 환불하게 되면 30일째 되기 전에 기사님이 철거를 해서 철거한 걸 박스에 담아서 반품실에 갖다 내야 돼요. 30일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시죠? 기사님들이 바로 다음날 올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전화를 하니까 본사도 같이 애를 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전화해볼게 하다가 다 철거를 해서 그날 철거한 시간이 저녁 7시 20분이었어요. 그러면 반품실은 문을 닫았죠. 그래서 제가 6시 반쯤에 AP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때 도착할 것 같은데 8시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불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딱 쳐보시니까 30일이 지났네요?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가져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31일인데 괜찮아요? 가져오세요. 환불해드릴게요.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기업이었으면 이 명시되어 있는 하루라는 그 명분으로 절대 얄짤 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았을 건데 이 회사 뭐지? 섹시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자부심 있게 만든다는 이 제품을 만약에 내가 소비자로 쓰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나의 제품이라면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난 내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만하겠다. 내 아이템이 되면 이보다 감사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제는 이 사진만 봐도 울컥합니다. 완전 아메인이 돼가지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그 리치 디버스와 제이벤 앤델 회장님이시죠. 아메인은 1959년도에 회사가 창립이 되었는데 이 모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제공한다가 아니라는 걸 전 처음부터 알았었던 것 같아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당시 26살이었던 저는 성악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그 성악을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성악을 접은 이유는 성악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줄게. 내가 온전히 100% 만들어줄 테니까 너네는 써보고 전달만 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저는 이 성공의 기회를 오늘부터 해봐야지보다 알아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이 시간을 보낸다면 나중에 내 스스로에게 되게 후회할 수도 있겠다. 그때 그럴걸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악을 했다 보니까 되게 좋게 많이 봐주셨어요. 어머니들이. 야 창호아 성악까지 해가지고 너 아메이 왜 해? 사실 아메이 외에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런 거 왜 해? 그거 왜 해? 거의 이제 대명사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한번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아메이처럼 시시한 아메이가 아니더라고요.
이 영상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상은 뭐냐면 저희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미국 장례 문화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대표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연설을 대표로 하신 분이 미국 전 대통령이신 조지 부시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영상 편집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m really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memorate the life of an extraordinary American and a friend, Rich DeVos. 만약에 제 친구 어머니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의 회장님이셨으면, 다단계 피라미드 회장님이었으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정말 그걸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설명을 했을까?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막 이거네,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 아니네, 이걸 결정했다라기보단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사물 다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부모님이 오래 사업하신 걸 제가 봤잖아요. 근데 너무 애매한 건 뭔지 아세요? 자녀분들 다 계시죠, 리더님들? 아무리 핀이 높으셔도 뭔가 사람들이 찝찝하게 쳐다보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엄청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제 친구들이 알잖아요. 왜냐면 얘는 학원도 안 가고 혼자 야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는 저는 야자가 자율이 아니라 무조건 야자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냥 창영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두세요. 그래서 저는 야자를 안 하고 하니 애들이, 야, 너는 엄마 도대체 뭐 하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아메이 한다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 홈쇼핑. 그러면 온라인 홈쇼핑 뭐하니? 그럼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웜폼 비슷하게 무슨 찰스 주르당 이 셔츠가 있었어요. 또 어디서 들어서 제가 그걸, 너 어머니 뭐해? 셔츠해. 그러면 어떤 셔츠해? 찰스 주르당. 제가 뭔가 아미를 말하지 못하는 그 분위기 뉘앙스를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 고민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무리 오래 하셨던 그 비즈니스여도 저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였죠. 알고 보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메리칸 웨이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편견이 저는 하나씩 깨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1기 정권 때 교육부 장관님이 베시 디보스라는 이분이셨는데, 이 베시 디보스라는 분이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맏며느리셨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교육부 장관은 누구신지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미국의 이 교육부 장관이 아메이 패밀리의 맏며느리라는 거, 이것 또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 부분이, 첫 번째는 군사력, 두 번째는 교육부라고 하더라고요. 군사력은 미국의 현재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부는 미국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부서들 중에서도 그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센지 모든 장관들이 몇 번 하다 바뀌고 계속 연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었는데,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님은 임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프라이드를 갖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이번 말고 저번 재선 도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선포한 곳이 올란도 아메이 센터에서 재선 스피치를 했었습니다. 이런 걸 제가 하나씩 보면서,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올랜도 매직이 메인 스폰서가 기아로 바뀌어가지고 기아 센터로 바뀌어 있거든요. 하지만 아메이 센터로 적혀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할 때 했었던 이 장소가 아메이 센터라는 거, 저는 이런 것들에 아메이의 스케일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리더님들 모르시는 브랜드 없으시죠? 이 브랜드가 최근에 앞다투어서 협업하고 싶어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O9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O9이라는 기업은 어떤 일을 해주냐면, 수요 공급망을 완전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어떤 프로모션이 있거나 어떤 제품이 나갈 때,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신제품 신발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이 나이키가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대한 기업들이 헛돈을 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오나인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오나인이라는 회사가 찾아보니 2025년 5월 28일에 오나인 솔루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공급망 계획 담당 부사장인 가비는 직접 판매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아메이 사업과 고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및 수요 계획 역량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나인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고를 통해 제품 가용성을 보장하는 계획 모델을 발전시키려고 아메이와 오나인이 지금 콜라보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오나인과 함께 협업을 했을 때 아메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정확한 수요 예측. 아마 우리 더마 아키텍트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적용이 됐으면 한국 아메이에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정확한 시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AI가 같이 들어오면서 품절 재고 과잉 문제, 부족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예정이고요. 각 나라에서 물류 배송 속도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마케팅 프로모션도 전략과 공급 전략이 같이 전략이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지역마다 우리가 60개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각 나라별로 아메이가 어떤 제품과 어떤 수요망을 필요로 하는지 이 빅데이터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결과론적으로 한 줄 요약하자면 ABO들은 복받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저만의 마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런 기술력과 같이 협업을 해주는 회사가 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비비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더님들 오나인이랑 아메이가 협업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10년 전에 HM 파마와 아메이 유트라이트가 연구를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스탠퍼드랑 같이 연구했다는 거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메이는 그냥 최고의 제품, 베스트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사이언스를 가지고 우리한테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만들 뿐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조건 없이 받다 보니 어쩌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면서 아메이 회사 진짜 대단하네. 이런 걸 제가 알게 되다 보니 아메이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커졌었던 것 같고 내 평생 파트너로서 이런 회사가 진짜라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세제 파는 회사가 청정기 좋은 거 만들 수 있겠어? 세제 파는 회사가 정수기 좋은 거 만들 수 있겠어? 야, 발 마사지를 아메이가 왜 만들어? 라고 말하지만 이건 모르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그게 조금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시는 걸 알게끔 내가 만들어만 드리면 되겠구나. 오해를 이해로 풀어주면 나의 소비자가 생길 수 있겠고 그 이해가 풀리는 순간 오히려 나한테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저는 자신감 있게 좀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메이랑 나머지 저희 전문 용어 아시죠? 잡다 단계. 잡다 단계랑 아메이는 애초에 기준이 다르다.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친구가 창영아 너 뭐 먹었어? 나 오늘 소고기 먹고 왔어. 그럼 나도 소고기 먹고 왔는데 어디서 먹고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고기 뷔페 가서 호주산 가장 낮은 그레이드인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저는 스폰서님 뭐 생신이셔가지고 한우 2+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그럼 똑같은 소고기라고 이게 똑같은 소고기라냐는 거죠.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걸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이것처럼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다단계라고 그 분류 안에 들어있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데 만들기 시작하는 가치부터 생각과 공정 과정 모든 것들은 아메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글에 저희 다이렉트 셀링 뉴스 들어가시게 되시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랭킹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무조건 랭킹 1위는 아메이입니다. 2위, 3위, 4위는 계속 바뀌지만 처음엔 전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랭킹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건 당연한 거다. 아메이는 제가 뭐 직접 아메이 본사 직원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아메이 직원들과 아메이 관계자분들은 이 2, 3, 4위를 신경 쓰시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2019년도에 저희 더블엑스가 마지막으로 리뉴잉이 됐을 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샘 램보그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더블엑스의 경쟁자는 센트럼과 다른 보조식품이 아니에요.
우리 XX의 경쟁자는 이전 XX입니다. 제가 그거 듣고 와 미쳤다. 뉴트라이트 미쳤다. 이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그것처럼 아메이는 다른 경쟁 상대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거 비교해봐 주세요. 여기 거 비교해봐 주세요 하면 처음에는 다 들어가서 다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치만 지금은 진짜인 아메이 스토리만 말씀드리면 그 소비자들이 그 진심이 통하다 보니까 이 아메이에 대한 회사의 가치가 당연히 앞으로도 1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돈이 되지? 전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쇼핑 채널이었던 광고 유통 과정을 아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세이브 시켜서 ABO들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저는 이 유통의 변화가 굉장히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면 슈퍼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없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슈퍼 무슨 철문 같은 거 딱 열고 가면 무슨 그 슈퍼 특유의 그 서랍에 과자 같은 거 놓여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전 없어졌었던 것 같고 저희는 편의점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저는 그 과정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누가 이용해? 라는 그 퀘스천을 아무도 기억 못할 정도로 어느 순간 대형마트가 쇼핑의 전우물로 바뀌었죠. 쇼핑의 가장 대표적인 채널로 바뀌었던 대형마트가 어느 순간 뉴스에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온라인 홈쇼핑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심플하게 이해가 됐었던 것은 뭐 이게 막 중간중간에 떼지고 숫자가 들어가고 이런 걸 떠나서 소비자들은 유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네. 동네 슈퍼보다 대형마트가 싸기 때문에 유리한 채널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비슷한 가격인데 요즘은 밀어서 결제만 하나 하면 내일 아침 우리 집 앞으로 배송되는 인터넷 쇼핑 채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아메이라는 쇼핑몰이 이 쇼핑몰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할 텐데 이 쇼핑몰들보다 더 강력한 유리한 점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가 전 제일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유통 과정을 다 아껴서 지금 한국 아메이가 작년 매출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35% 매출의 35%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현금으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1년에 3,500억 정도의 그 캐시백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데 누군가는 350원을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350만 원을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3억 5천만 원을 받는 분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만약에 내 소비자가 3만 원, 30만 원이라도 아메이에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마트가 진짜라면 이 소비자는 아메이 마트를 떠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득의 원천이 너무 공감이 갔었었고 이 공정한 분배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잘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제가 있고 제 소비자 2명이 있다면 전 당연히 저희 스폰서님이 돈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아들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 일을 해도 제가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먼저 했다는 이유로 돈을 계속 더 받으시면 그렇게 달가울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수익 구조를 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스폰서님은 당신이라는 사람 한 명한테 전달을 했고 나는 A랑 B라는 사람한테 2명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폰서님은 한 명한테 전달한 사람, 나는 2명한테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소득을 많이 준다라는 언제든지 역전 가능하고 이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준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0명을 전달하면 90명을 전달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소득을 많이 받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제 20대 때는 26살 때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제 동기들이 가장 많이 말을 했었던 건 결혼 못하겠다. 이것도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인데 음대 출신 여자친구들은 결혼을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 동기 남자들은 지금 결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부모님들이 음악을 안 시키는지 알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기회가 있으면 난 진짜 똥풀 자신 있는데 뭔가 기회가 있으면 난 열심히 살 자신 있는데 남자들이 모여서 항상 하는 말이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꿈 포기하고 희망 포기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난 기회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청년을 불태우고 싶은 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만약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나한테 100% 돌아올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나 이거 아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 제품 열심히 공부해서 지구 지킬 수 있는 제품도 알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수익 구조가 잘 돼 있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리고 브론즈 빌더 여러 가지 수익 구조가 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건 이 네 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마트가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세제를 사려고 할 때 그 세제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 세제가 성능이 굉장히 좋고 성능이 좋으면서 센 성분을 써가지고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원료를 쓰면서 성분까지 좋게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1번과 2번을 충족하면서 나의 취향과는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의 취향은 나를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만 남으면 100% 환불 가능하고 만약에 너가 1번과 2번이 충족되면서 너의 취향과도 맞는다면 내가 광고를 하는 연예인들을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아껴서 너에게 소비가 되는 것을 내가 너의 소득으로 돌려줄게. 이 네 가지가 진짜라면 저는 아메이마트가 아니더라도 그 마트를 한 번 정도는 써볼만 하겠다. 내 주위에 있는 어머니들이 2080 다른 세제 쓰다가 글리스터 한 번 정도 써볼 수 있겠다. 다른 비타민C 먹다가 우리 아세로라C 한 번 정도 드셔볼만 하겠다. 왜냐? 제가 느낀 건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진짜라면 소비자들에게 갈 손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소비자분들이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를 통해서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까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걸 보면 내 소비자분들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겠구나. 전 그걸 알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즈 핀 지나가지고 아메이는 1000만 게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았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1000만 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아가지고 이 1000만을 1년에 6번 하면 아메이에서 정식 사업가라고 PT라는 핀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계속 치약 전달하고 세제 전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전달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정식 사업가가 돼보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성공이 내가 몇 명을 함께 성공했는지가 전 너무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파이어라는 핀은 제가 2명을 PT로 성공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핀이고요. 에메랄드라는 핀은 사파이어 핀을 성취하신 분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3명을 PT를 성공시켰을 때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 다이아몬드라는 핀은 아미의 꽃이죠. 6명을 함께 나처럼 3년 뒤 5년 뒤에 좀 더 잘 살고 싶은 사람, 나처럼 30대 남자지만 내 40대 50대가 불안한 사람, 내가 50대지만 나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 1명, 2명, 3명, 6명 몇 명을 같이 성공시켰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결정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였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98년도 뉴스위커지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메이사에 이어 2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던가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뛰어난 빌 게이츠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혹자들은 아메이 판매 방식을 일컬어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저는 이 뉴스위커지 원본을 저희 집에 남아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사업 초창기 때.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었던 건 뭐였냐면 이 기사가 1998년도 기사입니다. 누군가는 아메이가 1991년도에 들어왔을 때 이 기사를 보지 못했을 때도 불구하고 나의 촉과 내가 알아본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91년부터 지금 35년대 사업을 시작하셔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98년도에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이 바뀐 분이 계실 거고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98년도 기사를 7년 뒤에 접한 다음에 정보를 알아보시면서 스폰서님 표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세신 분이신데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스폰서님이 퍼센테이지 핀이실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열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열정적으로. 그 당시는 막 아버지 안 계시니까 테이프였습니다. 그럼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가면 테이프가 제 눈을 이렇게 눈에 날아다녔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베스트 스폰서님께서 결정을 하신 가장 큰 계기는 아무리 김태조 스폰서님이 그 당시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빌 게이츠보다 똑똑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이걸 보고 계속해서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폰서님은 8년보다 7년이 지난 2005년도에 그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누군가는 지금 2025년도에도 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계신다는 거죠. 이 정보를 누가 받는지에 따라서 이 아메이가
누군가가 하면 시시한 아메이가 될 수 있지만 멋있는 사람이 하면 멋있는 아메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업이라고 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6명을 함께 성공시켜서 아메이의 꽃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 핀은 죽을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는 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년에 3번 정도 여행을 가고 이 3번 정도 여행을 전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공항에 내렸을 때 의전 촬영도 나오고 사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지만 제가 꽂힌 건 5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메이를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갈 텐데 그 당시 26인 김창형이 친구들이랑 계속 놀면서 시간을 보내서도 31살에 왔었을 텐데 여기서 보내는 시간과 내가 원래 살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이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계속해서 알아봤고 스폰서님께서 주시는 자료도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 저는 젊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정보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 똥찌개를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을 때 내가 10억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용이 맞구나. 이 아메이 회사는 이재용 회장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거는 이 상황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지만 이건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라는 이 회사를 만나서 정말 수십 년간 사업하신 저희 부모님의 뒷모습을 봤을 땐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들이 모이셔서 치약 세제 파는 일인 줄 알았던 이 회사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오다 보니 알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 지중해를 제가 스폰서님 따라갔다 오면서 다 메인으로 본인이 성취해서 다녀오신 스토리 많이 들으셨죠? 따라간 사람의 얘기도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중해 얘기 드리면서 제가 오늘 스피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들을 몇 개 봐볼게요. 리더님 저 A 보고 설레시나요? 네, 그러면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중에 가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전 백팩도 아메이 가방입니다. 백팩도 아메이 가방이고 제가 반팔 면티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그냥 반팔이 없어요. 저희 형수님이랑 동영 리더님이 미국 갈 때마다 XS 에너지 박혀있는 티셔츠, 유틸라이트 티셔츠, 뭐 A 적혀있는 카라티, 그래서 모든 굿즈들이 다 아메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좀 제발 딴 옷 좀 사라 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쁜 건 어떡합니까, 맞죠? A 보면 이제 막 환장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깃발 너무 이쁘고 이게 이제 스폰서님 이 엘리베이터예요. 너무 무섭죠? 12층에서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멀미해서 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노을 지면서 저희 같이 농구하고 이 샷 찍으려고 사실 30번 던졌어요. 30번 던져서 하나 얻은 영상 진짜 너무 좋았어요. 한 3개월 지난 것 같지만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 한복판에서 막 복면가왕 부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매일 밤마다 콘서트가 있습니다. 가서 마술쇼 있고 댄스 타임 있고 막 그 디바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주고 이 노래 부르는 공연 끝나고 숙소 가는 길에 살짝 버스킹 느낌으로 피아노가 투피아노가 놔져 있거든요. 그럼 투피하면서 또 막 공연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1인당 15잔의 음료가 매일 무료였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5명이 다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님 다 모두 자가로 가셨고 저만 이제 스폰서님 따라갔는데 5명이다 보니까 하루에 75잔의 드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저랑 저희 동영 리더님만 가장 배에서 많이 마시지 않았나. 술 마시면서 음악 듣고 이걸 마시고 나서 한 발자국 지나가면 클럽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막 밴드 공연하고 완전 제가 지중해 가서 느낀 게 난 진짜 배짱이구나. 이 삶이 진짜 잘 맞구나 나랑.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따라갔기 때문에 찍사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저희 리더님들 같이 좀 외롭더라고요. 저 혼자 솔로여서 막 뽀뽀하고 난리 났는데 제가 형이랑 형수님 막 계속 찍어주고 이 어머니 아버지의 키스 타임도 제가 봤습니다.
뭐 그렇게 싹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저런 걸 볼 때. 그렇게 테이프가 눈앞에서 날아다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두 분이 저렇게 행복하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제가 이 크루즈에 가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 그런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감정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제 방이었어요. 제 방에서 혼자 이제 바다 보면서 여기서 뭐 밥도 시켜 먹고 아니면 바다 보면서 음악도 듣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크루즈를 하면서 두 가지 메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배는 다이아몬드 이상 인비테이셔널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엔 스페셜 케이스로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계셨지만 저같이 2세 분들은 빼고 가장 최하핀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이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여행을 가서 계속 포커스를 뒀던 건 뭐라도 배워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아메이의 모든 별들이 모여있는 곳은 그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 여행을 가든 아니면 다이아몬드 여행을 가든 다 차수별로 나눠져서 가는데 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 크루즈가 타이타닉처럼 뭔 일이 생기면 한국 아메이는 끝이다. 모든 매출을 담당하는 리더님들이 여기 다 타고 계시는데 만약에 경쟁사가 여기 스파이로 들어와 있으면 이건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최소 핀인 그 배에서 제일 뜨거우신 분들은 전 FC 리더님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돌아다니시면서 다 상담해 주시고 뭐 본인의 파트너들 만나시면서 저희가 음식도 무한이었거든요. 음식 시켜놓고 옆에서 상담하시고 그렇죠. 옆에 그냥 그런 거 사진 하나 찍어놓고 그분들이 왜 이렇게 뜨겁지? 어쩌면 지금 그 정도 위치에 가시면은 제가 앞으로 30년을 더 했어야 되는 위치인데 내가 30년을 더 하면 저렇게 뜨겁게 내 파트너들한테 놀러 가서까지 아메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첫 번째로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와 이걸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미쳤는데? 이 크루즈를 내가 언제 타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내가 언제 전달할 수 있지?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는 가장 메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FC 리더님 만날 때마다 언제 제가 그분들을 다 뵙겠어요. 가면서 막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찍어달라고 찍었는데 몇몇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물론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겠지만 참 아메이 열심히 하는 청년이라는 그 시선 하나로 저한테 굉장히 여러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인데 20대는 30대는 좀 덜 건강해도 돼. 잠 자지 말고 다이아몬드 되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다 잘 거 남들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절대적인 노력치가 필요한데 똑같이 할 거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는 될 수 없다. 차라리 잠 좀 덜 자도 아프지 않으니까 렌즈 2개씩 먹고 빨리 다이아몬드 되라. 그리고 장인수 리더님도 저희 시너스 다 같이 그 미팅할 때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다이아몬드는 달성했기 때문에 꿈 크게 가지세요. 다이아몬드는 시작이다. FCA를 꿈꿔라. 지금은 FCA 꿈꾸는 리더들이 많지 않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리더님들이 어떤 마음이실까 혼자 아주 짧은 견해로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들이 느끼는 FCA 삶이 이렇게 좋은 걸 아시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알리실 수 있구나. 지금 장인수 리더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탐 리더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기라성 같은 리더님들이 한 명 더 후원해서 네트워크 만들려고 저는 아메이를 전달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만큼 장인수 리더님 제가 다른 미팅장에서 뵀을 때도 항상 해주신 말이 FCA 목표해. FCA까지만 가고 딴 거 해. 딴 데 시야 돌리더라도 FCA는 무조건 하고 딴 거 해라. 저는 이런 확신들 30년을 이 필드에서 고스란히 보낸 선배 리더님들이 이제 파릇파릇한 청년한테 해주시는 그 말에는 전 진짜가 좀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주시나 하더라도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여기서 30년을 보냈을 때 저는 이런 분들처럼 나이를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에서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탑 리더님들을 보면서 아메이 내 청춘을 바칠만 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좋은 거를 왜 알아듣지 못할까.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26살에 이제 졸업을 하고 아메이를 딱 하려고 했을 때 2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의 본고장을 한번 가고 싶었었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스폰서님께 좀 죄송하긴 한데 베스천 스폰서님은 음치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회에서 노래하시고 이러면 스폰서님 음악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엄마 손을 꼭 잡아요. 좀 열정을 자제해야 되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정도로 음치신데 저는 좀 신기해요. 제가 왜 음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집은 아무도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왜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고장에 가서 이게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 다음 뭐 브람스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들의 공동묘지를 갔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극 F다 보니까 화분을 하나씩 사가지고 그동안 내가 클래식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 음악 듣고 내가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하면서 또 거기서 또르르 울면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나는 이제 음악 못한다. 난 치약해야 돼. 난 세제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갔다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 지중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원래는 음악하는 사람을 전 제일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지중해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이 음악이 까발레리 루스티카나라는 그 오페라라는 간주곡인데 이 음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음악이 왜 좋냐, 이 작곡가가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 음악을 들었었던 학교의 추억도 있고 이걸 같이 연주했었던 사람들의 추억도 있고 이 연주를 보러 갔었던 그 기억들과 내가 10년 동안 공부한 선율, 화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이 음악의 감동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아메이를 제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스폰서님이 20년 동안 하는 걸 제가 뒷모습을 바라봤고 20년 동안 정말 평범한 엄마, 평범한 여자에서 지금은 저희가 진짜 저희 스폰서님께 저희 집안에서 까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리더십 여행 따라가고 스폰서님이 변화하시는 모습 보고 이 안에서 환경적인 부분, 기업가의 정신 모든 거를 알고 있는 나의 느낌은 내가 한 번에 내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중해에서도 제가 느낀 건 아메 미쳤다. 나 진짜 미친 듯이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아메를 왜 못 알아듣지를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호기심 갖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땡큐고 그 호기심을 내가 관심으로 갖게끔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역할이구나. 내가 선배 리더님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여행을 마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는 도전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하고 5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 깍지 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 말하면 다 껴주세요. 근데 그 깍지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제 핀 도전하고 막 사업 열심히 하면서 연애를 안 하고 나만의 대가지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는 좀 해야겠다 하는 게 좀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딱 지중해 갔다 오자마자 결단했습니다. 2년 반만 고생해라. 2년 반만 좀 참자. 2028년 3월 2일부터 연애할 겁니다. 제가 이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분들이 아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과 그 진실된 의미를 저한테 전달해 주실 때 그분들이 그 감당하는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저한테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빨리 다이아몬드를 돼야지 내 파트너분들한테 더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고 그 파트너분들이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내가 전 아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재밌습니다, 리더님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하나씩 쌓아나가고 저는 특히 평생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을 아미 속에 알게 되면서 평생 친구로 바뀔 때 저는 이 감사한 느낌들을 내가 다이아몬드가 아닐 때 혼자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랑
다이아몬드가 돼서 내 확신을 전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더운 날에도 이 퇴근하시고 피곤하신 이 시간에 아메이 OM 들으러 오시고 미팅에 오시는 이 시간들이 저는 당연히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너무 멋진 팀에서 열정적인 리더님들이 많은 이 공간에서 함께 사업을 하는 저희 ABO인 만큼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내년에 푸켓도 같이 가야 되고, 푸켓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메이라는 튼튼한 회사에서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영리더로서 아직 뭐 그렇게 이제 영리더는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는 이 유사모 타이틀 안에 꼭 다이아몬드 도전해서 리더님들께 조금 더 프레시하고 에너지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끝까지 다이아몬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